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과천에서 분양하는 프레스티어자입니다. 벼량동에 위치한 프레스티어자입니다. 과천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한정판 명품백 같다? 예,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천에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명품백을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동네이지 않나?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평촌, 최근에 이제 곧 분양하는 평촌자의 퍼스니티 이런 데도 보면은 댓글이 다 그거예요. 평촌이 아닌데 왜 평촌을 갖다 쓰냐, 뭐 이런 걸로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이 과천은 오리지널 과천이죠. 여기서의 과천은 누가 봐도 이제 과천이 땅이 적기 때문에 과천이 있으면 진짜 순수한 과천이고, 이제 그리고 과천에 사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그 희소성을 가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가 초등학교 학군까지는 괜찮은데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또 평촌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평촌으로 유학을 가고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뭐 백화점도 없고 사실 상권도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 주변이 아닌 이상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한 동네이기도 한데, 뭔가 좀 어떨 때는 되게 좀 띄우기 한 것 같은 느낌도 들다가도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가도 좀 그런 느낌이, 한정판 명품백 같은 느낌이 드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제 찐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제 뭐 서울 접근성, 여기 이 주변으로 뭐 강남 접근성이 괜찮고, 또 4호선을 타면 사당역이나 이수역에서 7호선,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하시고, 또 아이들 이 주변에 다 아파트들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아파트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벼량동이고요. 그 이전에 분양했던 지식정보타운은 이쪽에 위치하죠. 그런데 여기는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로또 청약이었는데, 오늘 나올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변 시세를 반영했고, 그래서 이제 가치 판단 요소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기존의 과천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입지예요. 입지고,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변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걸어서 역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도 있고, 뒤편으로 학교도 있고, 그렇죠.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고 해서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네, 좋고, 여기고요. 오히려 지식정보타운은 이제 좀 개발되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그냥 당장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호도가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그리고 역도 도보로 한 이 정도면 10분 안으로 충분히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입지 자체는 괜찮다.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외관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고층의 높이가 다 일률적으로 같은 단지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는 동이 몇 층인가, 몇 층인가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데는.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고급화했다는 거고, 또 외관상으로 굉장히 좀 고급화된 그 단지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 없어요. 지금 다다음 주 청약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두고 점점점 입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치 에델루이랑 같이 좀 비교해 볼 타입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과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거주 의무 기간 없고 전매가 1년 후에 가능해요. 과천하면 전매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니까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과천 살지 않아도 피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주 시점은 2027년 10월이고요. 그리고 지하 3층, 지상 최대 35층이고 35층은 최대니까 그보다 낮은 층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타입이 21개입니다. 21개 무려. 굉장히 많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경쟁이 많이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천 분들에게는 당연히 기회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T가 있죠. 여러분들은 T인가요, F인가요? 네. T라고 하면 욕이라면서요. 아직도 그런가요? 네. 오늘따라 T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T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T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고, 여기 보시면은 T가, 여기서의 T는 최상층입니다. 아까 대치 에델로이는 1층이었잖아요. 1층의 지하였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T는 그 최상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순번입니다. 타입의 AB, 타입의 ABC, 타입의 ABC,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84도 A, B, C, D, F, G, H. 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딱 규칙이 나오죠. 공급되는 평수가 근데 이 T는 또 적어요. 2개. 그러니까 거의 펜트에 가까운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그게 없어가지고 좀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25평은 얼마죠? 25평은 한 15억 정도 합니다. 15억. 그리고 계약금 10%. 중도금이 70%예요. 중도금이 70%. 중도금이 70%인데 우리가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얼마나큼 나오죠? 비규제 지역, 지금 과천은 지금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럼 중도금 대출이 몇 프로 나올까요? 네, 60% 나옵니다. 그 말은 나머지 10%는 잔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잔압. 네,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뭐 이거 잔압 안 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뭐 계약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연체이자 같은 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연체이자가 중금리로 한 7, 8%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도금 비율이 높은 거는 이제 분양자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일단 이런 특징이 좀 미세하게나마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25평이 15억, 34평이 한 22억 정도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22억 정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탑층 있죠? 한 84 AT. 여기 보면 이제 84의 기준층 금액이 22억인데 여기는 24억입니다. 4억. 그렇죠? 이게 펜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게 펜트 고층인 건 좋은데 서비스 공간을 얼만큼 주는지, 뭐 단독으로 쓰는지, 면적이 얼마만큼 넓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플러스 2억이 적정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자료가 없어서 25평을 보면 25평이 아까 15억이었죠. 25평의 BT를 보면 15억보다 한 2억 정도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는 탑층이 15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의 탑층은 15층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느껴지는 부분은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들긴 해요. 요 입지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퇴근하고 나서 보통 운동도 가고 주말에는 뭐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역도 도보로 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여기 좀만 떨어지면 여기 레미안 슈르 같은 데는 이 주변에 뭐가 없어요. 뭐 상가도 없고. 제가 최근에 송도 609에 사는 제 후배를 만났는데
그 송도 609 어딘지 아시죠? 그, 그 앞에 호수공원 있고 어딘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 후배가 여기 힐스테이트 레이크 2차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단지는 상가만 있고 뭐 상가도 없고 학교가 있긴 한데 그래서 거의 섬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반찬 같은 것도 배달시켜 먹고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엄청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근거리냐 그렇지 않냐도 중요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바로 이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뭐 엄청 뭐 지식정보 타운만큼 저렴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1억 정도는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입지적으로는 이 주변에서 뭐 그래도 가장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중고등학교 되면 다 이제 평촌 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여기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타입이 워낙 많아서 타입에 따라서 경쟁이 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고민을 해보시고 프리미엄 매수든 차량이든 고민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T 있죠? T 요거 최상층 타입 그리고 사구는 저는 끌리진 않거든요 사실은 예, 끌리지 않은데 어떻게 평면을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34평이나 25평 이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여기가 20억 지금은 좀 올라서 20억이지만 최근까지 한 15억에서 20억 사이였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예, 이제 평촌 입장에서는 비싸지만 그래서 충분히 서울 사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DH 방배가 22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완전 로또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사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뜨죠. 언론사별로 이 분양단지를 홍보한 기사들 뜨잖아요. 이런 게 다 의뢰해서 띄우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게 실제 팩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팩트 체크하셔야 한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과천 설명드렸고요.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평 수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25평도.